책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빛 대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 볼 책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입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은 그야말로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이 제공하는 극한의 흥미와 지적 만족감을 안겨주는 작품입니다. 1980년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20세기 후반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독서가인 움베르토 에코는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14세기 비밀스러운 수도원에서의 연쇄 살인사건을 매우 치밀하고 밀도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3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움베르토 에코는 기호학자, 미학자, 언어학자, 철학자, 사학자, 소설가, 비평가로서 그야말로 지성의 다양한 분야를 탐구한 인물입니다. 그는 모국어인 이태리어를 제외하고 무려 8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하며 자신이 재직하던 볼로냐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의 위치를 알았을 정도로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움베르토는 장미의 이름 외에도 푸코의 진자, 전날의 섬, 바우돌리노,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법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때는 1327년 11월 교황과 황제 사이의 세속권을 둘러싼 다툼, 교황과 프란체스코 수도회 사이의 청빈 논쟁 등이 격화되던 무렵 프란체스코 수도회 소속의 윌리엄과 그를 시중두는 아두소가 어느 수도원에서 겪은 7일간의 기록입니다. 11월 말 밤새 얕은 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노새를 탄 윌리엄과 아두소는 수도원에 도착합니다. 수도원에서 기거할 빵을 식력의 수도사인 레미지오로부터 안내받고 난 후 두 사람은 수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수도원장은 윌리엄의 통찰력과 이단 신문관으로서의 명성을 칭송하며 수도원 안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에 대한 도움을 구합니다. 살인사건이란 아델모라는 이름의 채식 장애인이 본관 옆 벼랑에 떨어진 시체로 발견된 일이었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상세한 상황 설명을 듣지 않고도 사건의 정황을 알아맞히는 윌리엄에게 수도원장은 다시 감탄하게 됩니다. 만일에 창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었다면 원장께서는 그 수도사가 바로 거기에서 투신한 것으로 단정했을 테지요. 밖에서 언뜻 보았더니 불투명한 유리가 박힌 큼직한 창이더군요. 이런 종류의 창이 사람의 키높이에 나 있는 경우는 드물지요. 특히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설사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가련한 친구가 거기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균형을 잃었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살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에 자살한 시체를 성별된 묘지에다 매장했을 턱은 없고요. 그러나 원장께서 이 수도사를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주신 걸 보면 창문은 열려있지 않았을 수밖에요. 만일에 문이 닫혀 있었다면 이 시체는 분명히 사람의 손이나 악마의 권능에 의해 떠밀린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살인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윌리엄 수도사에게 수사에 대한 전권을 주고 본관 장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원 전역에 대한 통행권을 부여합니다. 수도원장을 만난 후 6시 과가 되자 윌리엄은 친분이 있던 우베르티노 수도사와 반갑게 제외합니다. 18년 만에 친구 윌리엄과 만난 우베르티노는 수도원을 떠도는 욕망과 허영의 분위기, 그리고 죽은 아델모와 그의 친구 사이에 떠돌던 소문을 들려줍니다. 그 후 윌리엄은 수도원 본초학자인 세베리노를 만나고 세베리노는 약초와 서적 이야기를 하던 중 아델모가 메난티오, 호르헤, 베렌가리오와 가깝게 지냈고 특히 베렌가리오와는 수련 수사 시절을 같이 지낸 동년배였음을 알려줍니다. 세베리노의 안내로 본관 문서 사자실을 둘러보던 중 윌리엄은 학생, 필서사, 주소사와 거짓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하는 호르헤라는 정님,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둘째 날 새벽, 조과 성모가 시작되어 경건한 기도의식이 진행되던 수도원의 평화는 끔찍한 사건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리스어 아랍어 번역가인 베난티오 수도사가 돼지피를 가득 채운 항아리에 거꾸로 박힌 채로 죽은 현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수도 원장은 얼른 그 몸서리치는 항아리 안에서 시체를 끌어내라고 명했다. 돼지치기 몇 명이 머뭇거리다 항아리로 접근하여 온몸에다 피를 묻히며 시체를 끌어냈다. 이전에 들은 대로 돼지피는 뽑아낸 즉시 잘 저은 다음 기운이 찬데 내어놓았기에 엉기지 않은 채였지만 시체를 적시고 있는 피는 이미 엉기고 있었다. 피는 버비뿐만 아니라 얼굴에까지 엉겨 있어서 수도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불목하니 하나가 물 한 동이를 길어와 시체의 얼굴에다 끼얹었다. 다른 불목하니 하나는 걸레를 가져다 시체의 얼굴을 닦았다. 이윽고 우리 눈앞에 전날 오후 아델모의 서안 옆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리스 학자 살베메크 사람 베난티오의 얼굴이 드러났다. 현장을 자세히 살펴본 윌리엄 수도사는 시체의 상태와 본초학자 세베리노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은 베난티오를 독살한 후 시체를 돼지 항아리에 처박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자신의 이러한 추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도원의 여러 수사들을 신문하게 되고 이때 수사학도인 베노 수사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인 노수사 호르헤는 어느 날 웃음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베난티오의 견해에 대해 웃음은 인간을 죄악으로 이끄는 요소일 뿐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 베렌가리오를 신문관 특유의 직감으로 두 살인사건과의 연관을 추궁했고 베렌가리오는 겁에 질려 아델모가 죽기 직전 자신을 만났던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베렌가리오는 멍청하고 음탕한 동성애자로 보조사석의 수도사로 일하며 수시로 아델모와 동성애를 벌였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아델모가 투신 자살하게 한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돼지통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베난티오의 죽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가 그리스어 번역가로 일하던 문서 사자실에 들른 윌리엄은 뜻밖의 나타난 맹인 수도사 호르헤와 웃음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글쎄요, 내게는 이해가 안 가는군요. 예수님이 웃으셨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쌍수를 들고 논파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웃음이라는 것은 좋은 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웃음은 목욕과 같은 것이죠. 웃음은 사람의 기분을 바꾸어주고 육체에 낀 안개를 걷어줍니다. 우울증의 특효약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목욕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성인 토마스께서도 비탄을 가시게 하는 한 대증방편으로 목욕을 권했지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걸 보이지 않으면 비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악마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목욕은 흐트러진 기분을 올곧게 세워줍니다. 다만 웃음이란 육체를 뒤흔들고 얼굴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게 함으로써 인간을 잔나비로 격화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윌리엄은 의도적으로 웃음에 대한 옹호를 펼침으로써 사라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과 호르헤 수도사와 두 살인사건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하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9시과에 윌리엄과 아드소는 수도원장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수도원장은 교회 제단 앞에서 제기, 성배, 접시, 성체 안치기, 십자가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물들을 과시합니다. 이윽고 윌리엄 수도사와 수도원장은 수도원의 화려한 성물들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갖춰야 할 청빈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청빈이라. 수도원장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취한 채 중얼거렸다. 눈앞에 귀한 보석이 데려다준 저 아름다운 우주의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오기가 몹시 아쉽다는 표정이었다. 아, 네, 해야지요. 이로써 두 분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논쟁의 내용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었다. 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꿰어서 헤아리려고 했었다. 이 머리에서 쓴 바 있지만 두 분의 논쟁이란 이중의 반목,
즉 황제 대 교황, 교황 대 프란체스코 수도회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이다. 한편 돼지통에 빠진 시체로 발견된 베난티오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문서 사자실에 들른 윌리엄은 주변 수도사들이 판사코 베난티오가 작업하던 서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와중에 알리 나르도라는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은 젊은 날 어떤 일로 수도원에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윌리엄에게 수도원 장소관의 내력과 장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하게 됩니다. 마침내 윌리엄과 아드소는 본관 장소관에 몰래 잠입하게 되고 귀괴한 기호로 적힌 문서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1권을 찾지만 이내 둘 앞에서 책은 사라집니다. 이때 윌리엄은 자신의 안경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사람은 장소관의 미로에 갇혀 길을 잃게 됩니다.